신정훈 대표의 고백이 중요한 시기에 연예계를 뒤흔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새벽 1시 17분, 연예부 단체 채팅방이 동시에 일금으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짧은 음성 파일 하나를 올려놓고는 단 한 줄만 남겼다. 이건 오늘 안에 터질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3분 뒤, 제목이 달린 캡처 이미지가 따라왔다. 김용빈, 회사 이익의 40% 소유. 말도 안 되는 문장인데 이상하게도 너무 구체적이었다. 주식 40%도 아니고 지분 40%도 아니고 이익의 40라니. 이런 표현은 보통 계약서 안쪽 깊숙한 곳에서나 튀어나오는 단어다. 그날 아침 팬들은 평소처럼 영상과 무대 클립을 돌려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은 평소 각 깨질 날이라는 것을. 1. 중요한 시기. 그리고 너무 늦게 나온 고백. 중요한 시기란 말은 대개 과장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연말 시상식, 새 프로그램 편성, 광고 계약 갱신, 콘서트 투어 협의, 모든 일정이 한꺼번에 겹치는 시기였다. 게다가 업계에선 누가 누구와 손잡는다, 누가 재계약을 한다 같은 소문이 이미 물밑에서 굴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인물이 전혀 다른 방향의 폭탄을 던졌다. 신정훈 대표. 그는 원래 말을 아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인터뷰에서도 늘 아티스트의 선택을 존중한다 같은 안전한 문장만 반복하던 인물이다. 그런데 그날 그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네요. 김용빈 씨가 회사 이익의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다. 진행자 손이 대본 위에서 멈췄고 제작진 쪽에서 누군가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 같은 표정이 카메라 밖에서 튀어나왔다. 하지만 신정훈 대표는 멈추지 않았다. 더 위험한 말을 꺼냈다. 그게 단순한 보너스나 인센티브가 아니라 약속된 구조였습니다. 2. 40%라는 숫자가 만든 공포. 사람들은 숫자에 약하다. 특히 40%는 참을 수 없는 크기다. 누군가 한 회사 이익의 40%를 가진다는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다. 그 회사의 기둥이 누구인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둥이 움직이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예계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이것이었다. 그럼 김용빈이 떠나면 회사가 끝나는 구조인가? 그럼 다른 아티스트들은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지? 이건 내부에서 분명히 반발이 나올 텐데. 그날 오후 소속사 사무실은 전쟁터가 됐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낯선 양복들이 서 있었고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는 흰 종이들이 쌓였다. 누군가는 법무팀이라는 단어를 반복했고 누군가는 지금 기사 나가면 큰일이라며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복판에 김용빈은 없었다.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주인공이 침묵한다. 보통은 즉각 부인하거나 해명한다. 그런데 김용빈은 조용했다. 그날 밤까지 공식 입장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3. 시작은 선물이었다. 이익이 아니라 약속. 사건의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한 베테랑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말이었다. 처음부터 돈 얘기는 아니었어요. 김용빈이 원했던 건 안전장치였죠. 안전장치? 그 매니저는 말했다. 김용빈이 데뷔 이후 겪었던 불안정한 일정, 일방적인 스케줄 변경, 정산 문제로 울던 동료들의 이야기가 그를 바꿔놓았다고. 그래서 그는 계약서를 볼 때도 몇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다. 제가 잘 될 때 회사가 저를 소모품으로 쓰지 않게 하려면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합니까? 그때 신정훈 대표가 제안한 구조가 바로 이익연동형 권리였다. 겉으로는 성과에 대한 보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회사의 매출 사업 확장 2차 저작권 수익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그 구조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커졌다는 것이다. 콘서트가 성공했다.
브랜드가 붙였다. 팬덤이 커졌다. 플랫폼 계약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심은 점점 더 무거운 단어가 됐다. 처음엔 대단하네 였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위험한데 로 바뀌었다. 4. 내부 문건의 한 줄, 이 수치는 바뀔 수 없다. 결정타는 내부 문건이라는 이름으로 떠도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 흐릿한 캡처였지만 사람들은 읽었다. 단 한 줄이 있었다. 해당 수치는 조정 불가, 넌 어저스터블. 왜 하필 이 문장이 사람들을 겁먹게 했을까? 보통 회사는 상황에 따라 재협상을 한다. 매출이 늘면 조건을 일부 수정하고 사업 구조가 바뀌면 비율을 재설정한다. 그런데 조정 불가는 다르다. 그건 회사가 김용빈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킨다 라고 적어둔 것과 같다. 동시에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다. 우리는 이제 이 약속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그날 밤 업계에는 두 가지 소문이 동시에 돌기 시작했다. 김용빈이 회사의 실질적 공동 경영자가 됐다. 회사가 그를 놓치면 끝이라 붙잡기 계약이 만들어졌다. 둘 중 무엇이 사실이든 결론은 똑같았다. 판이 흔들린다. 오, 김용빈의 침묵, 그리고 새벽 3시에 한 문장. 모두가 기다렸다. 김용빈이 입을 열어야 한다고. 그런데 새벽 3시 2분, 그의 공식 계정에 짧은 글이 올라왔다. 딱 2줄이었다. 저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이 글을 본 순간 팬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역시 그는 책임감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이냐고 물었다. 그 질문이 바로 핵심이었다. 김용빈이 지키려 했던 약속은 회사와의 약속이었을까? 아니면 팬들과의 약속이었을까? 혹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와의 개인적인 약속이었을까? 그때부터 이 사건은 돈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사람들은 40뒤에 숨은 서사를 찾기 시작했다. 6. 마지막 반전, 신정훈 대표가 숨긴 한 가지. 이 사건의 진짜 반전은 다음 날 오전에 터졌다. 연예부 기자가 단독으로 던진 질문 하나가 신정훈 대표를 흔들었다. 대표님, 왜 지금 이걸 공개하셨죠? 이 시기라면 회사에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신정훈 대표는 잠깐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서늘했다. 그리고 말했다. 누군가가 먼저 공개하려 했습니다. 그 방식이 김용빈 씨를 상처 입힐 방식이었어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누군가가 이 정보를 폭로로 쓰려 했다. 김용빈을 탐욕스러운 인물로 만들고 회사와 팬덤을 갈라놓고 계약 자체를 부도덕한 특혜로 몰아가려 했다. 그래서 신정훈 대표는 선택했다. 내가 먼저 말하겠다. 폭로가 되기 전에 고백으로 바꾸기 위해. 칼날이 되기 전에 방패로 만들기 위해. 그가 말한 중요한 시기란 단순히 연말 일정이 몰린 시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시기였던 것이다.